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자, 지우 씨 요즘 많이 바쁘신데요. 네. 가끔 시간이 나거나, 네, 뭔가 좀 힐링이 필요하거나, 짧은 휴가가 나왔을 때, 네. 그럴 때 주로 뭐 하세요? 지금이 딱 그럴 때예요. 그래요? 굉장히 바빴다가 어. 다 끝났어요, 이제 바쁜 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힐링을 하려고 노력해요. 네. 뭐 좋아하는 음악회를 가서 이제 음악을 듣거나, 와.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또 골프도 치러 가거나, 또 가족끼리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까운 바다라든지 뭐 놀이공원, 뭐 호캉스 뭐 좀 엄청나게 그래요. 좀 계획을 해서. 그래요, 또 네. 벌었으니까 또 써야지 또. 근데 참 젊어, 진짜. 저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네. 요즘은 뭔가 시간이 좀 나면 집에 있어요. 집에서 영화 보고 네.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돌아다니고 여행도 그렇게 하고 나서도 사실은 막상 집에 오면 제일 편해요. 맞아요. 집이 제일 좋습니다. 예, 예. 네. 자, 우리도 이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요양시설들 보면 이제 시설이 참 좋아졌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집이 최고잖아요. 맞습니다. 집에 있는 걸 참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은데, 자, 그래서 이 제가 요양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 제가 장기 요양 기관 협회 임용민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한국제가장기요양기관협회 임용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임용민 회장님은 회장님. 아주 슈트가 아주 멋지시고 미소도 멋지세요. 예, 신사 같으세요. 완전히 네, 멋진 신사. 맞아요. 넥타이도 멋있으시고 얼굴도 미남이시고. 그쵸. 네, 오늘 좀 좋은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굉장히 제가 이게 방송 전에도 계속 읽어봤는데 계속 외우시더라고요. 어려워요. 예, 사단법이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제가 장기 요양 기관 협회. 자,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네네. 여기에 맞춰서 2009년도에 전국 시도광역단체에서 모임을 갖게 되고 2010년도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2011년도에 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제가장기요양기관 협회이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2024년 올해 2월에 5대 협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네. 자,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뭐 한 좀 길게 활동을 조금 해오셨죠. 올해 그래도 초반에 이제 선출이 되셨으니까 어떤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협회장으로 또 나오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5대 회장을 맡게 되면서부터는 협회가 좀 더 많은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예.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제가장기요양기관들을 아우르는 그런 협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정보나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예. 제가기관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협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육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협회의 전문성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실력 있는 협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화합과 소통과 또 교육까지 이렇게 공약을 또 내세우셨군요. 이제 뭔가 선거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이죠. 예, 맞습니다. 그 공약을 보고 이제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건데. 그쵸. 자, 이렇게 좋은 공약을 이제 내세우셨고, 공약에 이제 성과가 좀 있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회장 되시고 나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먼저 협회 회원들이 많이 지금 이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네. 최근에 들어서 한 2,500개 기관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교육장을 새로 준비를 해서 전국의 제가기관장들과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기관의 서비스들이 훨씬 더 향상되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많이 만족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협회가 발전해온 과정과 또 주요 성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협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역할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기관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애로사항들을 공단과 복지부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많은 회의들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이 서비스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보면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종사자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기관이 애로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항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2024년도에 많이 개선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 회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많이 개선이 또 되었네요. 네. 네. 앞으로 또 더 개선해 나갈 것이고. 네. 자, 성과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한국 재가 장기 요양 기관 협회 2만 3천여 기관이네요. 2만 3천여 개 이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이 있습니다. 이 전체 이렇게 많은 숫자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협회의 어떤 주요 역할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기관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네, 어떤 역할들을 지금 해주고 계신가요? 2만 3천 개의 재가 기관들을 대표하는 협회가 네. 이제 한국 재가 장기요양기관협회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실제적으로 장기 요양에 있어서의 재가 역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협회는 한 기업밖에 없다. 약칭이 이제 한 기업인데 한 기업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소통의 창구가 한 기업이 정부와 또는 공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식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한국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이러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정보 제공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며 장기요양기관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한 기업이 대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재가 장기요양기관협회, 우리 회장님께서 오시면서 좀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생각이 말씀 중에 계속 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저희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장 먼저는 장기요양인들이라고 일컫는 그 안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요양인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없지 않아 있어서 예. 돌봄의 일이 이제 기피의 어떤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교육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각 분야별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시작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네, 처우 개선과 동시에 전문성 네. 강화, 그러면 뭐 그래요. 교육에 관련된 행사들도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어떤 그 대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앞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그 유관 기관들과 또 협력으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관들이 또 어떤 기관들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의 관계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이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각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지금 이제 유관기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기적인 회의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해가는 이런 이제 실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자체 안에 있는 다양한 이제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 자원봉사 단체나 센터 같은 이런 곳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 내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장기 요양기관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원칙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르신들의 존엄한 케어다.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이다. 예.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제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어르신들의 삶을 돕는 역할에 있어서 존엄한 케어나 또 어르신들의 안전성이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최근에는 네. 어르신들 개개별의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맞춤형이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사례 관리들을 실행을 하면서 어르신들 개개별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제 존엄성과 이제 안전. 네, 그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제 어르신들마다 조금씩 환경이나 또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춤형으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즉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뭔가 케어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시는 게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장기 요양 서비스가 이제 많은 또 앞으로도 나아갈 점도 이제 필요할 텐데 네. 가장 맞닥뜨리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초고령 사회를 위해서 협회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네. 따른 이제 돌봄의 인력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우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종사자들이 기피하는 가운데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 인력난이 좀 이제 상당히 애로사항 속에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의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뿐만 아니라 네. 그 노인 인구의 그 모습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네. 거기에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함께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인원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0년, 20년 후에 이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종사자 인력은 터무니없이 지금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력 배치 기준이 이제 변경되는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갈수록 돌봄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요양보사 구인이나 거기에 따른 종사자 구인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다라고 이런 항의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요양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변화는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장기요양에서 특히 이제 재가 쪽의 서비스의 내용들이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 가운데서 보면 제도적인 어떤 한계로 인해서 서비스를 더 잘 해드리고 싶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막혀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네. 치매를 앓고 있는 두 분의 어르신들이 계시다라면 한 분에게만 집중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다른 분에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서비스 제공이 인정되지 않는 이런 제도적인 한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고시에서는 동시 서비스나 순차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제가에서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주야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송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르신을 모시고 왔다가 집에다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어르신이 등록되어 있는 집으로만 모셔다 드려야만 송영이 인정되어지고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병원이나 다른 곳으로 송영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 이런 제도적인 이제 좀 애로사항들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좀 목적지가 좀 뭘 자녀의 집에 방문해야 되는데 무조건 본인의 집에 들렸다가 또 개별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현실 상태가. 네, 송영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네. 본인의 집으로 꼭 가셔야만 하는 상황이고 다른 집으로 갔었을 경우에 송영을 인정하지 않는 오.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서비스 질이 수급자에 맞게 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충분한 재정 지원도 중요하고 근로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더 빨리 좀 와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예. 좀 약간 모순도 있네요. 네. 네. 또 왔다 또 가야 되고 또 다른 분을 또 시간 낭비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 재가장기 요양기관 이제 협회장으로 계십니다. 협회장으로 계시면서 장기 요양 발전을 위해서 지금 아까 이런 문제점들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 좀 뭔가 제안하고 싶은 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가장 처우 개선이 가장 처우 중요하다. 개선 시급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난 10월 29일 장기 요양인 회의에서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장기 근속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그 소수의 금액들을 좀 대폭 개선을 해서 충분한 처우가 이루어져야만 지금 인력난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서비스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은 아마 이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처우 개선이 돼야지 뭐 하려는 분들도 늘지 않겠습니까? 능률도 올라갈 것이고. 회장님. 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회장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우리 어르신들의 존엄성에도 아주 직접적인 또 결국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네요. 바로 연결되는 요인이죠. 예. 네. 처우 개선을 중요한 점으로 꼽아주셨어요. 네. 또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이 정책에 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보면 제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기에다- 얘기들을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그 갈등의 요소들 가운데서 보면 현지 조사에 대한 어떤 부담성 때문에 기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 이제 만났던 수많은 기관장들 가운데 보면 다들 잘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온 겁니다. 네. 최소한 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교양기관에 들어온 이 기관장들의 마음들은 그래도 뭔가 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들어와 있는데 네.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허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현지 조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기관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들을 갖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장교양 기관 운영을 위한 교육들을 많이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바르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런 이제 제도들이 예. 기관 운영에 있어서나 종사자들에게 회의감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장교양기관과 장교양보험제도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뭐 지역 간의 격차라든지 뭐 비용적인 부분들에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지역 간에 대한 부분은 도시와 농촌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심각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앞으로 이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의 이 문제는 아마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들만 계시는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교양 보험 제도를 통해서 지역 안에서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시급한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골에
그 농촌에 그 어르신들의 숫자가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은 거지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은 도심이 그래도 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인구 대비해서 이제 전체적인 인구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실제로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농촌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농촌에 노인 인구가 훨씬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7년간 이 요양기관 관련된 일을 해 오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하면서 관련돼서 좀 어려운 점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장기 요양에 대한 이제 인식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장기 요양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장기 요양 혜택을 받고 싶으나 잘 못 받는 이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돌봄에 있어서의 그 인력들이 전문성을 좀 인정받고 네. 거기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협회를 운영하시면서도 운영상으로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좀, 이거 좀 힘들다고 느끼셨나요? 일단은 현재 협회로서는 예. 벌써 이제 협회가 시작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만 네. 아직 재원이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없잖아 있겠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협회 구성을 이렇게 이제 쭉 해왔고요. 예. 그리고 협회가 스스로 이제 자생하고 만들어진 단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직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도 전국의 장기요양 기관들이 상당히 이 애로사항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협회가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대 회장을 맡고 난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는 네. 협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활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넥타이도 빛이 나잖아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는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 네. 예. 그 한정적인 자원 문제, 그리고 정책들이 빠르게 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어려운 점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대 회장님으로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려운 점을 좀 들어봤어요. 자, 어렵지만 이렇게 헤쳐나가고 계신데,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내가 참 정말 이 일하기 잘했다. 정말 보람이 된다. 그런 점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협회장으로 지금 이제 업무를 맡게 돼서 딱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10개월 안에 뭐 대단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전국을 다니면서 장기요양 기관장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협회가 장기요양 기관들을 지원하고 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더욱이 최근에 이제 대전에 교육원을 이제 새롭게 개설을 했습니다. 네. 사무실과 그다음에 회의실과 교육원을 대전에 준비를 해서 네. 오픈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앞으로 제가 장기요양 기관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표정에서 정말 그 희망이 막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무엇보다도 10개월이라는 또 뭐 길다면 길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전국을 다 누비셨다는 그 말씀에 또 한 번 또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장기 요양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 요양에 있어서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 장기 요양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 만들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의 노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이 어르신들에게
존엄한 케어를 위해서는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과 어르신들 개개별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네. 따라서 아마 앞으로 질 높은 서비스가 많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의 만족도를 보면 91%의 만족도입니다. 그만큼 장기요양 제도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잘한 정책으로 제도이고 그리고 현장의 서비스 제공이 그만큼 서비스 질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가치, 아까 그 노인의 어르신들의 존엄성이라고 존엄성.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을 실현하는 요소로 좀 행복함, 또 삶의 질 향상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예. 노인으로서의 이제 삶의 질적인 향상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제가 요즘 이렇게 TV나 이렇게 네.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모든 게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입니다. 모든 게 뭐 물건을 홍보를 해도 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물건들 이런 것들은 참 많이 나오는데 과연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뭐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하는 게 많이 못 봤어요. 물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뭐 저도 뭐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노인의 이 삶을 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장기 요양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지고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런 변화와 또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저희 이제 협회에서는 장기요양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역 내에 장기요양인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14주년을 맞이하면서 네. 장기요양인의 날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 행사들에도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면서 장기요양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요양인들이 그래야 일하는 보람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가치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나 또는 이제 보호자들로 하여금 장기요양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서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장기요양 제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요. 이 요양 서비스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까요? 서비스를 받는 이제 내용 가운데서 불편함은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과 수급자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치매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 치매에 맞는 서비스, 신체 제한에 있는 어르신들에 예.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그 서비스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해야만 아마 이 서비스 질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과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죠. 서로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전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회장님은 이제 이 어르신들께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만족하셨으면 좋겠다. 끝나고 나서 이거 너무 좋았다. 어르신들이 참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을 보면 예. 장기요양 등급이 지금 현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6등급까지 네. 인지 등급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5등급과 6등급은 인지 등급이시고 예. 그 다음에 1, 2, 3, 4등급까지는 신체적인 이제 제한들이 없잖아 많이 있으셔서 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십니다. 아무래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신체적으로나 또는 이제 이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여타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분들이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거의 매일 주 5일 이상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가족들보다 더 친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들이나 딸보다 더 친밀해지고 더 의존하는 이런 시간들이 네.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르신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만 어르신에게 정말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할 때에도 보면
수급자에 대한 부분과 또는 이제 보호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어르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훨씬 더 어르신들이 만족한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보호자나 수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서로의 신뢰성이 네. 좀 잘 이루어지면 서비스가 훨씬 더 나아지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과 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제 보호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기관과 이 종사자들에 대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신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사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 주실 때 이제 어르신들하고 그 가족분들이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서로 달라서 갈등이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원하는 점들은 이런 건데 또 어르신들은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런 경우도 좀 있으셨나요? 어때요? 요즘은 이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수급자가 본인이 요구하는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오해가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불필요한 낭비의 요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수급자 외에 다른 서비스들까지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현재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인식이 개선이 돼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원하는 그 수급자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개선됐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가족보다는 당사자.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위주의 네. 서비스를 제공하신다. 네. 그게 아무래도 더 만족도가 높겠죠. 네네.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우리 회장님께서 10개월 정도 이제 회장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10개월의 기간 동안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한번 살짝 여러 네. 이제 10개월 동안에 사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회원 기관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네. 제가 지금 최근에 슬로건을 거는 게 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설과 재가입니다. 네. 재가는 한 기업이다. 재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 기업이 선도적으로 제도를 이끌어가며 그리고 만족도를 위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역할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재가 기관들이 네. 한 기업을 통하여서 제도 개선과 정책을 제안하는 여타 이런 일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지역에서 한 기업에 함께 동참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 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발전해 갈 수 있는 여타 이런 역할들을 협회가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할 일이 더 늘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시는 것 같고, 예. 네. 뭐 좋은 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럼요. 회장님이 너무 이제 일이 많아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궁금한 게요, 이 요양원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것과, 기관에서. 이제 제가, 즉 집에서 하는 거, 이런 거 비용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훨씬 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겠고요. 예. 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제 집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된다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도 나에게 맞지 않다라면 내가 활용할 수 없다라면 사실 무용지물일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집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필요한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된다라면 제가 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서비스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서비스 활성화를 정부에서도 목표를
잡고 방향을 그렇게 선정을 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예.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의 환경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문턱을 제거하는 일들이나 예. 또는 이제 싱크대 높낮이를 조절하는 오, 부분들이나 그렇죠. 또는 욕실의 환경을 좀 미끄럽지 않게 하는 내용들이나 네. 또는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또 방에서 일어났었을 때 이동에 대한 어떤 안전 손잡이에 대한 부분들에 다양한 어르신들의 외출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생활의 공간들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야만 어르신들이 이 집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네. 우리나라의 이제 어르신들의 환경은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래서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 제가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뭐 푹신푹신한 바닥이라든가 또 모서리 같은데 또 이렇게 뭐 보조해 주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용품들이 많잖아요. 네. 당연히 뭐 이런 시장도 발전을 하겠어요, 같이. 어르신들 네, 위한. 지금 이제 예. 실버 산업에 있어서 복지 연구의 내용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오고 용구, 있습니다. 복지 연구요. 네. 그런데 이 복지 연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장기 요양 수급자가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아직은 이제 혜택을. 장기 요양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보험 제도와 지금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그 제가 요양시설을 처음부터 신청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양시설에 갔다가 오. 아 여기 있어서 내가 불편해하니까 내 집에 산다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이게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가요?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장기요양 수급자로 들어오신 어르신들은 일단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다가 휴야간을 이용하신다거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요양시설을 이용하시게 되거나 또는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여타 이런 이제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요양시설에서 있다가 이제 질병도 생기시고 네. 집에서만 있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나중에 요양시설 옮기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가 많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요. 자, 우리 회장님께서는 한국 제가 장기 요양기관 협회 앞으로 이제 뭐 더 발전할 일만 남았습니다. 향후 비전과 목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우리나라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협회의 목적이고 예. 비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네. 전국에 지금 현재 2만 3천 개의 재가기관들을 네.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며 그들이 기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그 교육에는 요양보호사나 또는 사회복지사나 각 분야의 직종에 따라서 맞는 교육들을 협회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비스질이 나아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만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협회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들을 구성하고 네. 그들을 교육하면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기념일이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면 이제 네. 그 노인의 날도 있고 네. 또 사회복지사의 날도 있고 그쵸. 다양하게 이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네. 장기 요양인의 날도 좀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장기 요양인들의 이 업무는 그야말로 천사다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날짜를 꼽는다라면 10월 네. 4일을 아. 이 장기 요양인의 날로 제정을 해서 네. 장기 요양인의 인식 개선과 또 제도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제정도 필요하겠다라고 요청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 네. 이미 날짜를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우리 회장님께서. 의미를 담아서. 개천절 다음으로 네. 이어서
자, 이렇게 이제 천사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 봉사자분들이. 자, 우리 봉사자분들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받는 입장에 우리 어르신들은 저소득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좀, 이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경감제도를 통하여서 소득이 이제 열악한 그런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수급자나 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지자체에서 이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각지대에 있거나 또 제도적으로 여타의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이 경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거나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낮추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장기요양에 들어와 있는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 왔던 그러한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줘야 할 그러한 역할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재가 요양 시설 어떤 그 캐파로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어르신들이 받기에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자가 제한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기관도 이제 거기에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이제 요양시설도 공실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재가기관들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사자 수급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이고, 앞으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 장기 요양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또 국민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끌어왔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노인성 질환을 통해서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장기 요양 수급자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일들은 국가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면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장님 혹시 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오늘 방송 출연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장기 요양 기간에 대해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양 기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앞으로 좀 많이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알리기 위해서요?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좀 알려야 되겠고요. 실제로 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해야 더 어르신들이 만족해 하겠는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 알려드려서 좀 우리 사회가 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이명민 회장님과 오늘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은 우리 시니어분들께 더 좋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